박막내 할머니 나이를 넘어 세대를 연결한 유튜브 혁명가.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마을에서 1948년 태어나신 박막내 할머니의 삶은 강인한 뿌리를 내린 들꽃처럼 언제나 끈질긴 생명력으로 빛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혹독한 시련은 할머니의 굳건한 의지를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할머니는 늘 긍정의 씨앗을 품고 그 어떤 역경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가꾸셨죠.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정성껏 꾸린 식당에서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안에서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시며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삶을 묵묵히 일궈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후 할머니는 문득 혼자 남겨진 듯한 깊은 상실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덩그러니 남겨진 일상 속에서 생의 활력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때 할머니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의 불꽃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2017년 사랑하는 손녀의 작은 권유로부터였습니다. 손녀가 내민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신문물이었죠. 낯설고 복잡한 기계 앞에서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손녀의 다정한 도움 속에서 하나둘씩 새로운 기능에 눈을 뜨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끝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는 경이로움에 눈을 반짝이시던 어느 날 손녀가 보여준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은 할머니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문득 할머니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쌓아온 자신만의 이야기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 일상도 내 요리도 내 살아온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용기를 내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 박막내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월 할머니는 세상에 첫 번째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첫 유튜브 도전. 이라는 소박하지만 힘찬 외침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할머니가 서툰 듯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스마트폰 기능을 탐색하고 카메라 앞에서 순진무구하게 말을 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거창한 기획이나 화려한 편집은 없었지만 그 꾸밈 없는 진정성과 70대 어르신의 해맑은 도전은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할머니의 순수함에 눈물이 나요와 같은 댓글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채널의 구독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영상에서 잊고 있던 순수한 웃음과 용기를 발견하며 열광했습니다. 할머니의 채널이 꾸준히 사랑받은 비결은 바로 인생의 경험을 녹여낸 독창적인 콘텐츠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할머니의 요리 비법 공개 시리즈는 독보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맛으로 길러낸 전통 요리들을 자신만의 유쾌한 입담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도 멸치 육수 하나를 내어도 우리 강아지들 이거 먹고 힘내야지 라며 특유의 정과 사랑을 담으셨죠. 때로는 손에 익은 양념의 맛을 카메라 앞에서 망설임 없이 맛보고 아따 이 맛이제 라며 솔직한 감탄사를 쏟아내시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진정한 요리의 깊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복잡한 레시피나 화려한 데코레이션이 아닌 음식에 담긴 정성과 세월의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집밥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요리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한 오랜 삶의 이야기가 녹아든 한 편의 인생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밀라논나 장명숙 패션과 삶의 지혜를 나누다. 장명숙 예명 밀라논나의 삶은 한 벌 한 벌 정성껏 직조된 명품 의상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옷과 디자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천부적인 감각을 지녔던 그녀는 오직 자신만의 스타일과 철학으로 패션의 세계를 개척해온 이 시대의 장인이었습니다. 옷은 그녀에게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언어이자 시대를 담아내는 기록이며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캔버스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학하며 쌓은 지식과 반세기에 걸친 현장 경험은 그녀를 대한민국 패션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단순히 지난 세월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욕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논나는 7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유튜브 채널 개설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디지털 세상에 뛰어든 그녀의 용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패션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첫 영상은 자신이 평생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패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어떤 기준으로 옷을 선택하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손주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삶의 지혜를 전하듯 쉽고 친근하게 풀어낸 그녀의 패션 철학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유행을 좇는 피상적인 정보가 아닌 옷에 깃든 역사와 자신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녀의 이야기는 빠르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밀라논나의 가장 큰 인기 콘텐츠는 단연 옷장 속 보물찾기 시리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옷장 속에 잠자고 있던 옷들을 마치 보물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꺼내어 시청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빈티지 블라우스 하나에도 오래된 코트, 한 벌에도 시대별 유행의 흐름과 자신만의 패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할머니의 옷장에서 과거의 트렌드를 발견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동시에 오래된 것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그녀의 옷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며 깊은 공감과 향수를 느꼈습니다. 밀라논나는 옷을 통해 유행은 돌고 돌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옷 잘 입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패션을 넘어 삶의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멋진 태도로 나이 드는 법,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자기관리 비법,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치며 깨달은 삶의 지혜 등을 공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패션은 결국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철학을 옷에 담아내듯 삶 또한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품위 있게 가꿔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이러한 깊이 있는 통찰력은 밀라논나의 콘텐츠를 단순한 패션 채널을 넘어 인생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로 승화시켰습니다. 밀라논나의 채널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방송과 강연,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 등 활동 영역을 넓히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패션 아이콘이자 롤모델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활력과 영감을 주는 존재로 깊이 사랑받았습니다. 밀라논나는 나이라는 한계를 넘어 패션이라는 아름다운 매개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 듦이 결코 멈춤이 아닌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는 삶의 아름다운 한 단계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유조 천유조 건강과 배움으로 평생 현역을 꿈꾸다. 천유조 별명 액티브 유조 할아버지의 삶은 멈추지 않는 성장이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몸을 단련하며 자기 개발에 헌신했던 그는 나이라는 물리적인 숫자에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지치지 않는 학습 열정은 60대 후반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놀라운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70대에 접어든 나이 그는 또다시 새로운 플랫폼 유튜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꿋꿋한 자세에서는 지난 세월의 연륜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열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삶의 지혜와 건강 비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액티브 유조 할아버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만의 건강 루틴과 실천 가능한 운동법을 세상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영상은 거실 한가운데서 아무런 도구 없이 시작하는 70대 할아버지의 아침 10분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그는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며 각 동작의 중요성과 효과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몸을 능숙하게 다루는 조련사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쏟는 노력만큼 반드시 보답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긍정적인 자극을 불어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시연하며 시청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방식은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대표 콘텐츠는 바로 매일 10분 현역으로 살아가는 법 시리즈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짧고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위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텔레비전을 보며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등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이었습니다. 특히 관절 약화와 만성 통증으로 고민하는 7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와 같은 감사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세대 또한 나이 듦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고 건강을 관리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지향점을 찾았습니다. 액티브 유조 할아버지는 단순히 건강관리법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평생 학습자로서의 삶 또한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연구하며 공부하는 모습, 다가오는 강연을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강연장을 찾는 모습 등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늦은 나이에도 배움은 계속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나이가 결코 배움과 성장의 걸림돌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건강한 육체와 끊임없이 단련되는 지성이 조화될 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진성 트로트로 세대와 마음을 잇다. 무대 위에서 평생을 노래와 함께하며 팬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새겨온 가수 진성. 그의 삶은 흡사 한 편의 파노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역경과 고난, 무명의 서름을 딛고 마침내 대중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황제로 우뚝 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그의 노래에 진한 향수와 깊은 서사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이 고개를 드는 디지털 시대 앞에서 그는 잠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수없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다음 세대와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의 아련한 열망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손자, 손녀의 한마디에서 비로소 새로운 씨앗을 틔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멋진 노래와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70대 가수가 유튜브라니 생경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 여전히 활활 타오르던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갈증은 그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은 가수 진성 채널이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영상은 그의 대표곡 안동역에서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와 연륜이 묻어나는 목소리는 과거의 팬들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매력을 선사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그를 향한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존경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진성님의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비결은 단순히 그의 뛰어난 가창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래 속에 담긴 그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노래가 탄생하기까지의 숨은 서사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성의 트로트 한 곡, 내 인생 이야기라는 인기 콘텐츠에서는 그가 부른 한 곡 한 곡에 얽힌 인생의 에피소드를 잔잔하게 풀어냈습니다.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때로는 투박한 유머로 웃음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은 그의 인생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의 고독함,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의 거친 듯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의 곡을 연습하며 밤새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와 같은 고백은 단순한 노래 채널을 넘어선 삶의 깊은 고백록이 되었습니다. 라이브 감성 영상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팬들의 요청곡을 즉석에서 부르고 실시간 댓글에 응답하며 그는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선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그의 꾸밈없고 솔직한 모습에 반했고 중장년층은 오랜 세월 그를 응원했던 팬심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진성 오빠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 불러주세요 같은 댓글은 그에게 더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트로트 뒷이야기에서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가수 생활, 이면에 숨겨진 고단함과 웃픈 에피소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인간적인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서 땀을 뻘뻘 흘렸던 적도 많았죠. 그래도 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아픈 것도 잊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한 사람의 굴곡진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성님의 채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와 세대를 넘어 트로트라는 매개체로 모든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의 노래에서 부모님의 삶을 엿보고 중장년층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청춘과 애환을 발견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소통하려는 그의 모습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표가 아닌 시대를 꿰뚫는 감동의 메시지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수할매 집밥의 따뜻함과 손맛. 평생을 부엌에서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국수할매. 그녀의 손끝에서는 늘 정성과 사랑이 묻어나는 따뜻한 집밥이 만들어졌습니다. 결혼 후 4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숱한 세월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지지고 볶고 삶고 데치는 일상 속에서 그녀의 손맛은 깊어지고 그 손맛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밥상 위로 옮겨져 온기를 더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그녀의 부엌은 한동안 텅 빈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쓸쓸함에 머무르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온 그녀의 손맛을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가 넌지시 건넨 할머니, 그 맛있는 음식들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때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에 그녀의 70년 삶이 담긴 부엌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처음 그녀의 유튜브 채널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요리 비법을 영상으로 남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수할매 채널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영상은 그녀가 평생 만들어온 잔치국수 레시피였습니다. 투박한 듯 정감 가는 사투리로 재료를 설명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마치 친정 엄마나 할머니가 곁에서 요리해주는 듯한 푸근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꾸밈없는 영상미와 진솔한 이야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수할매의 부엌은 하나의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국수할매 채널의 가장 큰 인기 콘텐츠는 5분 만에 집밥 레시피 시리즈였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집밥 레시피를 소개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무침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들이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재료, 손질법과 양념 비법, 그리고 음식에 얽힌 소박한 이야기들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레시피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된장은 내가 시집와서 처음 담근 된장 항아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세월이 더해지니 맛도 더 깊어지는구나. 같은 그녀의 이야기는 음식에 담긴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삶의 지혜를 느끼게 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항상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소.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잊지 않았는데 이는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손주와 함께하는 요리 브이로그는 세대 간의 사랑과 소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콘텐츠였습니다. 할머니의 곁에서 서툰 솜씨로 조수 역할을 하는 손주의 모습과 그런 손주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요리 비법을 전수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손주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서로에게 배우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관계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잡고 시장에 가던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나네요와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했던 콘텐츠는 전통국수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직접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로 밟아 면발을 늘리고 햇볕에 말려 국수를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리 과정을 넘어 우리네 옛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기계로 뽑는 국수와는 달라요. 손으로 반죽하고 햇볕에 말린 면발은 고스란히 정성이 들어간 맛이 납니다. 이처럼 그녀의 영상은 음식 하나하나에 깃든 역사와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국수할매의 채널은 단순한 요리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부엌은 잃어버린 우리네 집밥의 소중함과 가족의 따뜻한 유대감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음식은 정성으로 만드는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삶은 진정한 맛이란 단순히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각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수 진성 트로트로 세대와 마음을 무대 위에서 평생을 노래와 함께하며 팬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새겨온 가수 진성. 그의 삶은 흡사 한편의 파노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역경과 고난, 무명의 서름을 딛고 마침내 대중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황제로 우뚝 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그의 노래에 진한 향수와 깊은 서사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이 고개를 드는 디지털 시대 앞에서 그는 잠시 길을 잃은 듯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수없이 나는 박수갈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다음 세대와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의 아련한 열망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손자, 손녀의 한마디에서 비로소 새로운 씨앗을 틔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멋진 노래와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70대 가수가 유튜브라니 생경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여전히 활활 타오르던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갈증은 그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은 가수 진성 채널이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영상은 그의 대표곡 안동역에서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와 연륜이 묻어나는 목소리는 과거의 팬들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매력을 선사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그를 향한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존경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진성님의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비결은 단순히 그의 뛰어난 가창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래 속에 담긴 그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노래가 탄생하기까지의 숨은 서사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성의 트로트 한 곡, 내 인생 이야기라는 인기 콘텐츠에서는 그가 부른 한 곡 한 곡에 얽힌 인생의 에피소드를 잔잔하게 풀어냈습니다.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때로는 투박한 유머로 웃음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은 그의 인생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의 고독함,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의 거친 듯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의 곡을 연습하며 밤새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와 같은 고백은 단순한 노래 채널을 넘어선 삶의 깊은 고백록이 되었습니다. 라이브 감성 영상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팬들의 요청곡을 즉석에서 부르고 실시간 댓글에 응답하며 그는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선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그의 꾸밈 없고 솔직한 모습에 반했고 중장년층은 오랜 세월 그를 응원했던 팬심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진성 오빠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 불러주세요. 같은 댓글은 그에게 더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트로트 뒷이야기에서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가수 생활, 이면에 숨겨진 고단함과 무픈 에피소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인간적인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서 땀을 뻘뻘 흘렸던 적도 많았죠. 그래도 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아픈 것도 잊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한 사람의 굴곡진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성님의 채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와 세대를 넘어 트로트라는 매개체로 모든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의 노래에서 부모님의 삶을 엿보고 중장년층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청춘과 애환을 발견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소통하려는 그의 모습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표가 아닌 시대를 꿰뚫는 감동의 메시지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수알매 집밥의 따뜻함과 손맛, 평생을 부엌에서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국수알매. 그녀의 손끝에서는 늘 정성과 사랑이 묻어나는 따뜻한 집밥이 만들어졌습니다. 결혼 후 4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숱한 세월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지지고 볶고 삶고 데치는 일상 속에서 그녀의 손맛은 깊어지고 그 손맛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밥상 위로 옮겨져 온기를 더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그녀의 부엌은 한동안 텅 빈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쓸쓸함에 머무르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온 그녀의 손맛을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가 넌지시 건넨 할머니, 그 맛있는 음식들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때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에 그녀의 70년 삶이 담긴 부엌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처음 그녀의 유튜브 채널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요리 비법을 영상으로 남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수알매 채널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영상은 그녀가 평생 만들어온 잔치국수 레시피였습니다. 투박한 듯 정감 가는 사투리로 재료를 설명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마치 친정엄마나 할머니가 곁에서 요리해주는 듯한 푸근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꾸밈 없는 영상미와 진솔한 이야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수알매의 부엌은 하나의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국수알매 채널의 가장 큰 인기 콘텐츠는 5분 만에
집밥 레시피 시리즈였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집밥 레시피를 소개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 각종 나물 무침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들이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재료 손질법과 양념 비법, 그리고 음식에 얽힌 소박한 이야기들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레시피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된장은 내가 시집 와서 처음 담근 된장 항아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세월이 더해지니 맛도 더 깊어지는구나. 같은 그녀의 이야기는 음식에 담긴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삶의 지혜를 느끼게 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항상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수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잊지 않았는데, 이는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손주와 함께하는 요리 브이로그는 세대 간의 사랑과 소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콘텐츠였습니다. 할머니의 곁에서 서툰 솜씨로 조수 역할을 하는 손주의 모습과 그런 손주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요리 비법을 전수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손주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서로에게 배우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관계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잡고 시장에 가던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나네요 와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했던 콘텐츠는 전통 국수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직접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로 밟아 면발을 늘리고 햇볕에 말려 국수를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리 과정을 넘어 우리네 옛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기계로 뽑는 국수와는 달라요. 손으로 반죽하고 햇볕에 말린 면발은 고스란히 정성이 들어간 맛이 납니다. 이처럼 그녀의 영상은 음식 하나하나에 깃든 역사와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국수할매의 채널은 단순한 요리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부엌은 잃어버린 우리네 집밥의 소중함과 가족의 따뜻한 유대감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음식은 정성으로 만드는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삶은 진정한 맛이란 단순히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각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예 할아버지,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해서 한평생 묵향 가득한 서재에서 붓과 먹을 벗삼아 살아온 서예 할아버지. 그의 손끝에서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한 폭의 그림이자 삶의 철학이 담긴 서예의 작품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예의 길을 걸어오며 자신만의 필력을 완성했지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 예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서예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은 늘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둥이 손녀가 들고 온 스마트폰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이걸로 다 보여준대요. 할아버지의 멋진 글씨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손녀의 천진난만한 제안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렇게 붙드는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처음 그의 영상은 다소 투박했습니다. 정적이고 느린 서예 작업 과정이 과연 젊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상은 놀랍게도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영상은
바르게 글씨 쓰는 법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지만 마치 눈높이를 맞춰 설명해주는 스승님처럼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붓을 잡는 자세, 먹을 가는 방법, 획을 긋는 기초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하면서도 편안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전통 서예가 낯선 젊은이들에게는 신선한 호기심을, 서예를 배우고 싶어 했던 이들에게는 더없이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어느새 디지털 세상의 작은 서예 학교가 되어갔습니다. 서예 할아버지의 대표 콘텐츠는 손주에게 서예 가르치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예 강의를 넘어선 세대 간의 정감 어린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손녀의 작은 손이 어설프게 붓을 잡고 그 옆에서 할아버지가 자상하게 자세를 고쳐주고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는 것이란다. 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시청자들에게 서예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주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붓글씨 쓰기 팁, 한글 서예의 아름다움 등 실용적인 내용과 함께 손녀와 나누는 할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삶의 지혜와 예술에 대한 철학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전통 글씨와 현대 디자인 접목이라는 파격적인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자신이 쓴 서예 작품을 단순한 병풍이나 액자에 가두지 않고 현대적인 소품이나 의류, 디자인에 접목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궁서체로 쓴 희망이라는 글자를 티셔츠 디자인에 적용하는 모습, 혹은 전통 서각 기술로 직접 새긴 문양을 현대 가구에 입히는 모습 등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미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옛것을 고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열린 시야와 끊임없는 도전은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언과 함께하는 붓글씨는 그의 채널이 지닌 감동적인 서사의 정점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의 명언이나 삶의 지혜가 담긴 글귀를 직접 붓으로 써내려가며 그 글귀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색과 해석을 들려주는 콘텐츠였습니다. 무소유, 지족상락지조 장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같은 글귀를 한 획 한 획 정성껏 써내려가는 그의 모습과 함께 그 글귀가 지니 깊은 의미를 삶의 경험에 빗대어 풀어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성찰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배우, 떼달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붓 한 자루에도 그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서예는 이제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전하는 하나의 명상 도구가 되었습니다. 서예 할아버지의 채널은 전통 예술이 어떻게 현대인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세대를 넘어 소통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행하는 할머니 커플 강말자, 각순의 사랑과 자유, 황혼의 모험. 두 명의 할머니, 강말자 할머니와 박순의 할머니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반백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에는 잠시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문득 찾아온 적적함과 허전함은 그들의 황혼기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도 괜찮을까? 깊은 고민 끝에
두 할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자.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 이제는 우리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70대 중반의 나이에 그들은 트렁크를 끌고 모험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두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모습을 찍어 기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영상 구도, 때로는 흔들리는 화면이었지만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수함과 황혼의 지혜가 공존하는 두 할머니의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의 도움으로 할머니들의 신나는 여행기라는 채널을 개설했고, 첫 영상은 경상도 시골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넘어지는 말자 할머니와 깔깔 웃으며 그녀를 일으켜주는 순애 할머니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 꾸밈 없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우리 할머니 보는 것 같아서 정겹네요. 두 분 우정에 박수 보냅니다. 같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인기 콘텐츠는 시골 5일장 방랑기 시리즈였습니다. 전국 8도의 시골 5일장을 찾아다니며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맛보고 장터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콘텐츠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장터 어귀에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좌판에 앉아 파는 고추를 맛보며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말을 거는 등 여유롭고 정감 어린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감은 당일 아침에 땄어. 맛이 기가 막혀라며 호객 행위를 하는 상인과 능청스럽게 긍정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재미와 향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기록하고 전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머니들의 낭만 캠핑 일기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텐트를 직접 치고 모닥불을 피워 저녁을 준비하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수십 년간 쌓아온 회한과 추억을 나누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텐트에서 밤을 새보는 건 처음이야. 젊었을 때 이런 낭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 해맑게 웃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경험은 계속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찌그러진 코펠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은 행복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콘텐츠는 바로 친구, 삶의 동반자라는 코너였습니다. 영상 말미에 두 할머니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짧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애야,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놀러 다니자. 말자야, 내가 없었으면 이 나이에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싶다. 다음 생에도 우리 친구하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잔잔하게 웃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깊은 우정과 사랑, 그리고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행하는 할머니 커플의 채널은 7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 떠나는 용기 있는 삶의 찬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단순히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젊은 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황혼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과 끊임없는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건강 강사 할아버지 박도인
100세 시대를 위한 움직임의 지혜. 박도인 할아버지는 평생 체육 교사로 봉직하며 수많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도 그의 건강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잘못된 건강 정보들 속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건강 지침을 알려주고자 하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비결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 100세 도인 TV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영상은 70대 할아버지의 아침 스트레칭 루틴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혼자 음악에 맞춰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자막으로는 각 동작의 효능과 주의사항이 친절하게 설명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몸을 굳게 두면 안 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여줘야 우리 몸이 젊어지는 비결이지요. 라는 그의 명언은 많은 구독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채널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얻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노하우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건강 강사 할아버지의 핵심 콘텐츠는 내 몸 사용 설명서 70대도 가능한 맞춤 운동 시리즈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기구나 과도한 운동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운동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코어 운동, 누워서 하는 관절 강화, 운동, 계단을 이용한 하체 근력 운동 등은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따라 할 수 있어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작을 시연하는 것을 넘어 왜 이 운동이 필요한지, 어떤 근육이 사용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했는데 할아버지 영상 보고 많이 좋아졌어요. 꾸준히 따라하니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와 같은 긍정적인 후기들이 댓글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그는 건강 100과 노년 건강을 위한 식단과 생활 습관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운동뿐 아니라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드는 건강식 레시피, 숙면을 위한 명상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산책 루틴 등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건강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라는 그의 지론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도인 식단을 공개하며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건강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콘텐츠는 할아버지의 건강 문답수였습니다. 그는 댓글이나 이메일로 받은 시청자들의 건강 고민에 직접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각종 통증, 질병에 대한 불안감, 운동 방법에 대한 궁금증 등을 마치 친절한 주치의처럼 명쾌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깨 통증에 대한 질문을, 또 어떤 이는 기억력 감퇴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지만 할아버지는 한결같이 따뜻하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건강, 정보, 이상의 정신적 위안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그는 인체 해부도까지 직접 그려가며 근육의 쓰임새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